변상욱 기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논란이었는데. 예.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라고 이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듯이 강제적으로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윤리적 판단 기준이 의학의 발달 기술을 갖다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너무나 악용될 소지가 많으니까 또 뭐 범죄 같은데 악용될까 봐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가족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정말 집안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악용될 소지도 너무 많아서 이 문제는 좀 아직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장시간 맞아요. 토론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아직은. 자,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두 가지 이슈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문제고 하나가 통상임금 문제죠. 예, 통상임금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물론 불을 붙인 거는 데니얼 에커슨 GM 회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 그 전제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근데 이제 통상임금 문제가 잘 보도가 안 돼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잠깐 얘기를 하면 통상임금. 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났어요. 예.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나 GM 노조 등이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임금 인상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거 다 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그 급여들이 많습니다. 그 통상임금에 본봉만 들어가느냐 수당까지 다 들어가냐 이건 중요한 그렇죠. 거죠. 거기다 보너스까지 들어가면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GM 노조 측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너스를 통상임금으로 간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1심, 2심 GM 노조 측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70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GM의 경우 노조 측이 제시한 소송에서 노조가 이긴다면은 자기네 말로는 한 8천억 원 정도는 더 돈을 갖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을 붙잡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상임금의 갈등은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형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본급을 너무 낮게 깎아놨으니까 이런 수당 저런 수당을 계속 붙이면서 다시 이제 월급 같은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 상여금은 물론이고 휴가비, 교통보조비, 뭐 체력단련비 이런 거 주기는 꼭꼭 줘요. 날짜 되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급으로는 안 들어가는 통상임금으로 안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제조업 평균으로 보면 전체 급여의 40%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 7, 80% 되고 약간의 수당이 더해져야 정상적인 건데 우린 굉장히 기형적인 모양. 기본급이 40%,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53%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핑계들로 이제 계속 붙여나간 그런 거죠. 이 정부가 이걸 또 묵인하고 방조해 왔어요. 또 사실 그 시작은 근대화를 빨리 추진하려고 애를 썼던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정부나 청와대가 뭐라 그러기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해석해서. 더군다나 GM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재판 당사자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네요. 그런데 GM 회장이 대통령을 붙잡고 자꾸 흔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던 것이죠. 혹시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재판이 오늘은 있나요? 그래서 이 재판은 법원에 맡기시고 대통령이 진짜 관심을 가질 재판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뭡니까?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라는 모임이 일본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름이네요. 일본이 징용징병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들의 임금을 갖다 강제로 수탈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나이가 40살 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70이 넘었어요. 3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온
그 사람들이 바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게 해주자. 한국 사람들이 못 받은 돈을 받게 해주자는 일본 사람들의 양심적인 모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아서 평생을 배척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요. 이 양반들이 24일 날 광주에 갑니다. 왜냐하면 광주 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첫 번째 재판이 열리거든요. 24일에? 예, 24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예, 그래서 나고야의 할머니들이 광주로 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 재판은 1년 전에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강제 동원돼서 강제 노동을 했던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갖다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동안 미쓰비시 측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어요? 사실 한 20회 정도 협상이 진행됐는데 예.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비시의 본심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쓰비시가 옛날에 과거 저질렀던 그 잘못 때문에 미쓰비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쁜 거예요. 예, 그 미쓰비시가 한국에 들어가서 돈만 벌려고 하면은 강제징용, 강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갖다 빨리 막으려고 이제 협상을 하자고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화력발전소 계약이라든가 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 이런 거를 뚫기 위해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할머니들한테 만나자 그래갖고 예. 계속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만나서 협상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이걸 갖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끌어왔죠.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아주 상당히 대가를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용역업체가 됐죠. 그리고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이 발주한 화력발전소 4곳에 가스터빈을 수출했죠. 예. 자기네들은 재미를 많이 봤는데 할머니들한테 돌려줄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대기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마 GM도 그럴 겁니다. GM도 80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 뭐 밀린 임금을 갖다 안 주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갑자기 했던 말을 싹 거두고 도망갈 수도 철저하게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 뭐 이런 정부가 걸 신경을 쓰려면 이것부터 좀 예, 신경 예. 써주셔야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해야겠네요. 네. 변성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